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김정길 전 장관의 와이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나이는 한 살 많습니다. 자, 국회의원을 같이 했고 함께 이 3당 합당에 반대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자,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그런 김정길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SNS 할 처지가 아닌데 왜 문재인에게 부담을 주느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사람은 문재인 당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직접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마음만 먹고 이 최재형이나 김동연을 민다면 승리가 가능하다. 아무튼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쭉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7년 전에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우동집도 하고 뭐 했는데, 자, 김정길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노무현 대통령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정길 전 장관이 문재인을 비판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섹션에 이 커버 스토리로 실린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의 친구가 물었다. 문 대통령 와이랍니까? 문재인 와이라노?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김정길 전 장관의 폭로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김정길 전 장관의 주장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로 퇴직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문재인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섹션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김정길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입니다. 문 실장, 당신이 해요. 당신이 나가면 이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빨도 안 좋고 녹내장도 있어서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언제 했던 대화일까요? 2010년입니다. 2010년 초에 있었던 이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이 부산에 있는 P호텔 2층 일식당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변호사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 1주기 추모 열기 속에서 치러지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시점, 부산시장으로 누가 나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당시 야권, 지금의 여권입니다. 노무현의 고향인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정길이 문재인 출마에 총대를 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거부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문재인이 나가면 부산시장 선거 해볼만 하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김정길입니다. 김정길 전 장관이 나가서 그러나 낙선합니다. 낙선은 했지만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해서 당시 충격을 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김정길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걸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만들었던 규정, 이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고 정한 당헌을 바꾼 데 대해서 옳지 않다고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편만 챙긴다. 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윤석열의 사퇴에 대해서는 결국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불러낸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정객, 이제는 은퇴했지만 이 김정길 전 장관의 말을 듣다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그룹의 원로로부터도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 부산시장 선거 그때 나갈 때 이 송기인 신부와 김정길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재인 실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신경을 써서 이빨이 13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이 있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올 듯 아픕니다. 자,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나간다는데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자신이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변의 노사모들이 등을 떠밀었다. 이호철이니 최인원이 하는 측근들이 믿을 만한 후보가 없으니 문재인을 못살게 들볶아서 마지못해 엎혀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정말로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타깝다.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니 듣고 있기가 괴롭다. 고향 후배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끼던 분이라 더 안타깝다. 거의 노골적으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김정길 전 장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 정책이 그렇다. 원전 없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등등 대통령이 되자마자 원전을 중단시켰다. 너무 성급했다. 부동산 정책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뭐 세금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면서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부정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남 비판할 줄 모르고 성품도 온화하고 약자 편에 있었으니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에도 감동했다. 그렇게만 해주면 나라 꼴이 되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 4년이 다 돼가는 지금 취임사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더라. 국민 화합에 실패하고 국민을 내 편과 내 편으로 두동강냈다. 적폐청산도 저렇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으로 쫓겨났지만 감옥에 3년 4년 가둬두는 게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 통합을 위해 용서하고 청와대로 불러 고언도 듣고 그래야 한다. 아우, 역시 대인입니다. 김정길 전 장관은.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당한 허물이 드러났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런 발언, 마음에 빚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정치를 오래 안 해서 훈련이 덜 됐다는 생각을 했다. 조국이 대통령을 위한다면 소셜미디어 정치도 그만해야 한다. 이미지 다 망가지고 국민들이 돌아섰는데 무슨 글을 쓰나. 아우, 시원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윤 전 총장이 이 대통령 집권당과 불화를 계기로 정치에 나서는 건 바람직한 처신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로 지지율 1위로 키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산 권력도 철저하게 수하라고 했다. 그래 놓고 청와대로 칼끝이 향하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건 옳은 처신이 아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이 1년 넘도록 갈등을 빚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방관했다.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윤석열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킹메이커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야권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내 생각에는 윤 전 총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제3의 인물을 밀어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나서면 100% 이길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더 넓어지고 다음 대권도 넘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 여권의 상당한 장을 받게 된다. 자, 당선 확률은 50대 50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이랍니다. 대신에 윤석열이 킹메이커를 하면 100%라고 김정길 전 장관은 장담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이 김정길 전 장관 이 말들을 보면 나름대로 정치를 하면서 대단한 인내심, 유연함을 보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김정길 2012년 19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2013년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1년여간 우동집을 차렸다가 접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서 가끔 부산에 내려가는데 코로나로 이 숙박업소는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자, 우동집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자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절감했다고 말합니다. 선거에서 계속 떨어져서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김정길.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자, 문바가 두렵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은 인생 정리하는 사람이다. 문바 겁나지 않는다. 기사 나가면 문재인 도와주고 지지했던 자가 대통령 인기 떨어졌다고 욕한다는 사람이 있을 거다. 대통령도 이 기사 보면 서운해하시겠지만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마무리라도 잘해주시면 하는 마음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단히 아플 것 같습니다. 김정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